제가 오늘처럼 김기월 작가님과 세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 작품의 제목 얘기도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제목이 원작은 The Incredible Tide,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뭐라 해야 될까 파도? 네. 네, 그런 제목인데 제목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우리가 네, 내가 번역이 세계의 됐어요. 마지막 소년이라면 네. 원래 영어 원제에 있는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간 거대한 파도라고 하는 게 소설 속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러니까 재난 이후에도 세상이 안정되진 않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해일이 몰려오는 게 굉장히 큰 공포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한국 제목은 내가 세계의 마지막 소년이라면인 거예요. 사실 마지막 소년은 아니죠. 그쵸? 마지막 소년은 맞아요. 아니기는 한데 왜냐하면 그 하이하버에 다른 소년들도 살고 있고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 하이하버에 사는 소년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스승의 존재나 그 가르침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맞아요. 말하자면 이 소설에서 계속해서 코난과 뭐 라나가 듣고 있는 그 마치 하느님의 음성 같은 걸 듣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나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머릿속에 뭔가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뭐 주위를 둘러봐라 맞아요. 너에게 네. 필요한 것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이나 혹은 이 현실 굉장히 힘들고 폭력적인 현실을 넘어서는 인간성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그쵸. 소년들이라는 게 사실 이 코난과 라나와 구별되는 차이점일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세계의 마지막 소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뭐 그냥 예상입니다. 저의 네. 그냥 뇌피셜로 예상을 해봤고요. 그 사실 이게 소년이라는 이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등장인물이 코난 말고도 또 라나도 굉장히 네.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라나가 저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전달 능력자, 머릿속으로 텔레파시를 쏘듯이 그쵸. 막 집중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소녀고 하이하버에서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코난을 도와주기도 하고 혹시 애니메이션에서도 라나가 이런 모습을 보이나요? 애니메이션에서의 라나는 훨씬 귀여운 소녀 느낌이에요. SF 전체로 따지고 들어도 이제 주인공 성별은 남자가 더 많긴 한데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훨씬 더 그런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야만의 세계로 돌입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력이 필요하고 정말 그 근육맨이 필요한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이런 야만의 세계가 되었을 때 여성들이 노출되는 어떤 신체적인 폭력, 성적인 폭력 같은 것들 때문에 성별을 남성으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여자가 등장할 때는 뭐 딸이라든가 뭐 아내라든가 보호받아야 될 사람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진짜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의 라나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김기월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관도 있고 자기 신념도 분명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별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맞서야 할 때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제가 이 소설을 읽을 때 이거 원작은 완전히 코난 중심의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라나가 등장하면서 라나의 역할들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인상적인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네, 또 챕터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맞아요. 라나와 코난이 번갈아 가면서 비중이 나오기 비슷해지는 때문에 거죠. 네, 사실상 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좋아하시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작품들이 있으세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나는 전설이다. 네, 그것도 영화가 됐거든요. 근데 그 작품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물이나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을 볼 때, 특히나 영화를 볼 때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게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가장 최첨단의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던 대도시가 어떻게 황폐해졌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이 장르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구나 라는 게 한 가지가 있었고, 근데 그건 이제 재난물 쪽에 가까운 거죠. 투모로우 같은. 그쵸. 예, 그런가 하면 포스트 아포칼립스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면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에서 이야기하는 미래의 사회라는 것은 원시 시대에 좀 더 가까워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코백 메카시가 쓴 로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작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를 배경으로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남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처하는 위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작품도 굉장히 사색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미래가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희망이 아주 먼 곳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하이하버의 사람들이 살아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저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 갖고 있는 매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죠. 네. 대체적으로 되게 절망적이고 헤어날 길 없는 슬픔과 절망과 그래서 선택하게 되는 폭력과 이런 것들을 주된 정서로 보통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주인공이 그 상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마조마하면서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내가 세계의 마지막 소년이라면 해서 코난과 라나가 각각 처해 있는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을 할 때 되게 감정이입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물에서의 이제 엔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작품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이제 어디를 가는 게 목적일 때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딘가에 안식처가 있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살아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 목적지의 존재도 약간 희망일 뿐인 상황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무사히 도달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든 간에 어떤 희망을 담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물론 완전히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작품들 볼 때 다 읽은 다음에 그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제 각각 생각하시는 게 다르겠지만 그 중에 희망도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게 이 장르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내가 세계의 마지막 소년이라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이야기 나눈 여러 그 황폐화된 포스트 아포칼립스 작품보다는 그래도 좀 희망찬 약간 좀 긍정적인 마음을 얻게 되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약간 인간성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알렉산더 케이가 좀 청소년 소설을 많이 써서 그랬던 것인지는 몰라도 조금 그 와중에 그래도 조금 마음이 많이 힘들지는 않은 그런 소설이었다.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등장하는 사건 사고들도 좀 귀여워요. 그렇게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지 않거든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왜 이 작품을 애니메이션화 했구나 라는 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각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 이야기의 구조, 캐릭터들의 성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비관만으로 가득한 세계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보이고, 그렇게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이 가능했구나.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가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일까를 떠올려 보시면 이 작품의 성격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의 엔딩을 보시면 약간 생각이 갈릴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오픈 엔딩 같은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 이런 느낌이 있죠. 뭐 설명 한마디만 더 해줘. 한마디만 더 해줘. 해필리 에버 애프터 한마디만. 그렇죠. 한마디만 있으면 딱 될 것 같지만 정말 교묘하게 그 앞에서 딱 끊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어떻게 상상하는지도 그 독자의
성향을 보여주는 어떤 척도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뭐 미래소년 코난을 보신 분들이라면 또 원작을 보는 느낌으로, 반대로 안 보신 분들이라면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어떤 식으로 좀 희망차게 네. 그렸고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 세계의 원형이 되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기 전에 미래소년 코난 주제곡 한번 듣고 오세요. 넋을 잃고 따라 불러가지고 정말 모든 가사가 기억날 줄이야. 역시 인간의 학습 능력이다. 정말 맞아요. 10살 무렵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맞아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저도 포켓몬 오프닝 아직도 다 그쵸, 기억하거든요. 바로 그거죠. 네. 정말 제가 오늘처럼 김겨울 작가님과 세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은 이렇지 않았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느꼈어. 없는데. 예, 오늘은 느꼈어. 약간 마음이 아프지만 예, 쓸쓸한 마음을 안고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가 세계의 마지막 소년이라면 알렉산더 K의 소설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가 SF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항상 만나서 나눌 기회가 있으니까 언젠가 또 네. 뵙고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기를.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김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